네, 역대급 초접전을 펼쳐온 미 대선,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뒷심을 발휘해서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근소한 초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각각 경합주 중심으로 집토끼를 결집시켜 투표하게 하고 상대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 이탈표를 늘리기 위한 막판 대결로 불꽃이 튀고 있는데요. 국제부 윤현석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미 대선이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일단 현재 미국 대선 판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뒷심과 상승세로 경합주에서 앞서가면서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흑인 지지세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막판 경합주에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 발표된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 먼저 보시겠습니다. 10월 셋째 주 기준입니다. 친트럼프 매체지만 폭스뉴스와 보수 성향의 라스무센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도 보면 트럼프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족집게라고 불리는 통계학자가 있습니다. 이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인데요. 네. 네이트 실버가 분석한 당선 확률 계산을 보면 트럼프가 9월 중순 이후에 처음으로 골든 크로스를 이룬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합주도 보시겠습니다. 동률이다 아니다 펜실베니아나 이런 위스콘신에서는 해리스가 앞선다 이런 조사도 있기는 한데요. 이 보시고 있는 이 지지율은 조사기관 평균치를 보여주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조사 결과입니다. 이게 보면 현지 시각 18일 기준인데 트럼프가 그야말로 러스트벨트나 썬벨트 할 것 없이 근소한 차이로 7개 경합주에서 모두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흑인 표 이탈을 고심해왔던 그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고심해왔던 해리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흑인 명문 하워드대 조사 결과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83%, 트럼프 전 대통령은 8%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또 유거브와 CBS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가 87%, 트럼프는 12%로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얻었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 측이 좀 앞서거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팽팽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베팅 사이트에서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으로 좀 기울었다 하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을 오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네.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60%, 그리고 해리스는 40%로 격차가 20%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사실 이달 초만 해도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50% 정도였는데 불과 얼마 사이에 격차가 다소 커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해리스 후보 측에서는 이른바 그 블루월이라고 하죠.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뭐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을 잡아야만 좀 성공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 반전 전략이 좀 먹히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네, 해리스 후보 지금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미국 전역을 아주 바쁘게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 지지세가 다소 회복됐다. 이런 조사 결과에 한숨을 돌리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흑인 기업에 최대 2만 달러 규모로 상환 면제가 가능한 100만 건의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맞춤형 공약이 먹혀 들어가고 있고요.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지원 사격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셸 오바마 여사도 여전히 인기가 많은데 이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이달 말에 경합주에서 흑인 중심으로 투표 참여 운동을 벌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노조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미시간주 전미 자동차 노조 유세에서 이 해리스는 트럼프가 노동자 친구가 아니다. 트럼프가 재임하던 기간에 미시간에서만 자동차 회사가 6군데나 문을 닫았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트럼프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면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공화당 출신의 반 트럼프 인사들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도층 표심을 구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해리스 부통령은 또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아바타다. 이런 프레임이 더 씌워져 있는데요. 네. 이런 프레임을 의식해서인지 조금 늦은 감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재집권이 바이든 정부의 연장이 아니라 새 시대의 새 리더십이다. 이런 자신의 차별화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이렇게 중동의 긴장 고조 같은 약제 상황 속에서
강한 지도자상을 사실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강하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암살 시도 현장을 다시 되찾아가면서 네. 이렇게 자신의 강한 지도자상을 보여주는 모습을 부각을 시켜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약한 고리인 고령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 I released my medical records, as has, I believe, every candida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xcept Donald Trump in this election cycle. And it's just a further example of his lack of transparency, that on top of his unwillingness to debate again. 네, 해리스 부통령이 이렇게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네. 버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 이런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좀 살펴보면 펜실베니아 그리고 조지아 2번 이긴 곳이죠. 또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백악관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데 막바지 선거 전략은 어떤가요? 네, 기존에 계속 해왔던 대로 미국 우선주의라던가 강한 지도자상 부각 같은 그런 전략들은 고수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다가 불법 이민 또 인플레이션 같은 두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시간의 디트로이트 유세에서 해리스가 집권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아마겟돈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세를 퍼부었고요. 자신이 집권을 다시 하게 된다면 미국 국민을 죽인 이민자들을 사형시키고 또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하겠다면서 해리스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f Kamala gets 4 more years, the entire country will be turned into a migrant camp, and that's what's happening.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When I win on November 5th, the migrant invasion ends. 네, 트럼프 후보가 약한 부분이 사실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인데요. 현재 20%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되찾아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자신이 시험관 시술의 아버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히스패닉 여성들과 미팅을 갖고는 네. 훌륭한 이민자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전해주신 것처럼 초박빙 승부기도 하고 미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막판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막말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트럼프의 막말 공격, 뭐 인신 공격 이런 것은 익숙할 텐데 네. 해리스도 다급해져서인지 트럼프와 거친 입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에 대해서 국경을 지워버렸다면서 해리스가 정신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해리스의 장점을 꼽아달라는 어떤 질문을 받으니까 경선 탈락자가 대선 후보가 된 생존력 그것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도 최근 들어서는 급진 좌파의 군 동원 처리에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니다. 트럼프의 비전은 파시즘이다. 또 유세하는 도중에 질문 대신에 30분간 트럼프가 춤을 추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런 네. 모습에 대해서 정신이 괜찮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공정하고 신중한 이미지의 해리스가 막말 전사로 변한 게 득표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그랬더니 어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트럼프가 늙고 미쳤다면서 오히려 거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경합주에서는 이제 사전 투표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제 사전 투표가 대선 당일 투표율보다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쪽에 좀 유리하게 될까요? 네, 아직 확실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 MBC가 현지 시각 15일 공개한 여론조사인데요.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 사전 투표를 하겠다 이런 응답자가 52%, 대선 당일에 하겠다 이런 유권자는 44%였습니다. 사실 통상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도 사전 투표 의향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57%가 해리스 후보를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겠다는 것은 40%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하버드대 해리스폴 여론조사인데요. 현지 시각으로는 14일 발표된 내용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의 조기 투표 의향자 지지율에서 48%로
47%에 그친 해리스 후보를 1%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사실 경합주에서는 양진영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사전투표율만큼 비례해서 해리스 투표가 표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초접전인 상황에서는 누가 이제 실탄, 그러니까 선거 자금을 얼마나 모아서 쏟아 부었느냐 이런 부분이 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 어떤 선거 자금 규모는 해리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 같은 억만장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7개 경합주에서 TV, 라디오, 또 디지털 이런 정치 광고에만 5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든든한 큰손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3분기에만 무려 1,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고요. 앞서서도 현금 600억 원 정도를 뿌리면서 트럼프가 집중하고 있는 의제인 총기 소유 등 수정헌법 서명 동참자 100만 명 모집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해리스가 실탄이 더 많기 때문에 정치 광고에 집중하고는 있지만 트럼프가 머스크 효과에다가 SNS를 이용한 대중 메시지 전달에 능하기 때문에 사실 막상막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보름여 남짓 남았는데 막바지 변수 뭐가 있을지도 짚어주시죠. 네, 얼마 전 하마스의 수장 시나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자 전쟁이 휴전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만약에 대선 투표일 전까지 종전이 된다면 해리스에게는 호재가 되겠지만 만약에 확전 양상으로 간다면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또 열세는 사실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가 쥐고 있는데요. 이 점을 잘 아는 트럼프가 어제 네탄야후하고 통화한 사실을 유세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탄야후 총리가 바이든의 조언을 만약에 들었다면은 이스라엘이 지금과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여기에다가 앞으로 알 수 없는 어떤 대형 폭로전이 인다거나 스캔들이 발생한다면 막판 바람이 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 대선 판세 그리고 막판 변수까지 국제부 윤현숙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